자, 그러면 우리 이제 2020 기출문제를 개정 누리과정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변형한 문제를 한번 좀 보실게요. 이 문제부터 좀 풀고 우리 1회 특강 해설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이제 기출을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조금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글씨가 조금 작은데 강의에서는 다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강의 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오늘 첫 강의니까 공개 강의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학원에서는 이제 제가 자료를 다 드리니까 자료하고 같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 무슨 내용이 있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혼자 막 이렇게 교재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띄워드리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띄우는데 사실 글씨가 교재 그대로이기 때문에 좀 작아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 기출문제 1번 문제 동일한 겁니다. 자, 보시면 다음은 유치원 교사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와 관련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는데 2020 기출에서는 이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아니고 뭐라고 났겠습니까? 2015 아니면 3호세 누리과정 뭐 이렇게 났겠죠. 그렇죠? 자, 3호세 누리과정 아니면 2015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와 관련된 대화이다. 이렇게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꾼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평가와 관련해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도 거의 똑같아요. 지문도 2015 개정 누리과정을 염두에 두고 답하시오 이렇게 났을 때랑 지문도 거의 똑같은데 약간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맞게 조금 바꿨습니다. 자, 보시면 김 교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 평가는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 우리 유치원은 잘하고 있죠?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요. 우리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유아들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 나타나는 유아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는 측면이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결과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 결과를 봤더니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런 심미적인 이런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가 결과를 보니. 자,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 더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미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환경을 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학습 공동체에서 계속 상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특성을 보면서 유아의 변화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치원 운영을 좀 바꾸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9 개정 누리과정 평가와 관련해서 유치원 운영, 누리과정 운영 여기 누리과정 운영을 뭔가 개선을 했구나 이런 얘기들이 요 대화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들의 평가 결과를 좀 봤더니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느끼고 심미적인 놀이, 심미적인 환경, 아이들한테 심미적인 환경을 유치원 환경을 좀 아름답게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학습 공동체에서 같이 상의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김 교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평가를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2015 우리 과거의 누리과정에서는 평가를 왜 하라고 그랬냐 하면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해설서에 써 있어요. 그러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까? 퀘스천. 그쵸?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등을 활용해야겠지요? 자, 반드시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활용해야 됩니까?
자, 2015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는 평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이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골고루 좀 평가해서 써서 유아들의 성장과 특성과 변화 정도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15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그 해설서에 누리과정 해설서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으면 해야 돼요, 사실. 그죠? 자,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 정도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김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유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을 꼭 써야 되고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을 평가하는 게 평가의 의미니까 우리는 이런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이런 거를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 맞습니까? 자, 2015 개정 누리과정에 의하면 요거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는데 2019는 맞나 틀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박 교사가 선생님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평가 잘해야 되니까요. 뭐 이런 의미죠. 우리 반 준석이도 1학기 때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관찰하고 도움을 줬는데 준석이를 관찰해 보았더니 여기 자꾸 관찰이라는 단어가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준석이를 자꾸 관찰해 봤더니 준석이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계획했어요. 왜냐하면 놀이를 더 확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석이의 놀이를 확장해 주려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줬냐 하면 여기서는 일상적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해 나갔어요. 여기 위에 김 교사가 얘기했던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일상적인 자료. 준석이가 일상적으로 놀이하는 자료하고 그런 준석이의 놀이를 보고 기록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김 교사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또 판단하는 그런 평가도 필요하다는 거죠.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또 평가 자료를 활용해야 되고 평가를 계획해 봐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드시 요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판단하는 그런 평가를 계획할 때는 계획안 분석, 수업 과정안, 그죠? 수업 과정안 분석, 수업 창관, 모니터링, 평가 척도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평가해야 되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이 들어가게 계획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맞습니까? 자, 제가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변형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지문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문 읽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시고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원래 3점짜리 문제였어요.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이해집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해설서에 나오잖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위의 대화에서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자, 두 가지를 찾아 쓰는데 어떻게 찾아 쓰면 될까요? 여기다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항목이죠. 평가라 함은 첫 번째는 유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유아에 대한 평가. 그렇죠. 첫 번째는 유아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평가가 있겠죠.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이제 아까 문제 읽으면서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조금 이따 해설을 다시 보실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유아에 대한 평가라 함은 아까 뭐 유아에 대한 사례가 준석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준석이를 평가한 거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이죠. 개별 유아를 평가하는 거, 또 하나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였어요. 누리과정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전에 유치원 환경이 너무 심미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제 뭐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요 사례를 이제 찾아서 쓰시면 사실은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그쵸? 아까 제가 줄거 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리고 2번은 1에서 틀린 내용을 한 가지 쓰는 거예요. 1에서 틀린 거 아까 김 교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뭐 이런 거
활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 발달의 정도를 체크하는 거라는 거죠. 발달에 어떤 표준이 있는데 얘가 제대로 발달했는가. 그다음에 성취 기준도 어떤 표준이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도달했는가. 요거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나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김 교사의 얘기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래서 틀린 내용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해설서에서 평가는 이렇게 해라 하는 방향하고 틀린 거 한 가지를 써서 바르게 정정하고 뭐가 틀렸는데 요걸 바르게 고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고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 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평가가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해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따 해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2에서 틀린 내용을 정정하고 평가 계획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두 가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2는 어떤 거였나요? 김 교사가 얘기한 거. 평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반드시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과 모니터링, 평가 척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죠? 이 진술에서 틀린 내용을 정정하고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평가를 계획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하라고 하는가 이 문제를 서답식으로 길게 줄줄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2015 누리과정에 입각해서 2020년에 문제가 났었어요. 거의 똑같이 문제가 났어요. 조금만 바꾼 거예요, 제가. 그럼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꾼 지금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해설과 답을 좀 보실게요. 자, 우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평가란 어떤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제 과거의 누리과정하고 다른 점이에요. 기존의 누리과정에서는 누리과정 운영평가랑 유아평가를 별도로 기술했었어요. 누리과정 운영평가, 유아평가 이렇게 별도로 기술했었는데 지금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쳤어요. 과거에는 누리과정 운영평가, 유아평가를 따로 갈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했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쓰세요. 아까 뭐 ABC 서술식 사건표지법,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뭐 수업 계획안 분석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를 누리과정 운영평가 따로, 유아평가 따로 해서 각가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들면서 이렇게 기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과거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보시면 차이점. 자, 이제 개선된 점입니다. 개정된 점. 차이점 보시면 과거에는 누리과정 운영평가랑 그다음에 유아평가.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술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했던 거죠.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있긴 하지만 가나다라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과거에는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었었어요. 해설서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 두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은 그래서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아의 특성 및 변화의 정도,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한다. 그죠? 그냥 이렇게 묶어서 누리과정 운영도 평가하고 유아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한다. 그러니까 뭐 ABC 서술식을 쓰세요. 아니면 뭐 모니터링을 하세요. 평가 척도를 쓰세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한다. 자, 그래서 아까
예문에 보시면 제시문에 보시면은 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관찰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박 교사가 준석이 관찰할 때 내가 뭐 척도를 쓴다,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을 쓴다, 뭐 발달 기준이나 성취 기준에 얘가 도달했는지 본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관찰한다, 일상생활을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 보시면은 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그냥 되어 있어요. 무슨 방법을 써라. 뭐 누리과정 운영 평가는 어떻게 하고 유아 평가는 어떻게 하고 막 자세히 기술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가를 이렇게 바뀐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보시면 과거에는 고시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누리과정에서 교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모니터링 뭐 유아평가할 때도 관찰, 결과물 분석, 부모 면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써야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술하지 않고 그냥 원칙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취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는 자율성을 부여한 그런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의 답을 보시겠습니다. 1번 평가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 요거를 개정 누리과정의 근거에서 이제 쓰는 거죠. 자, 보시면은 어떻게 쓰고 있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평가의 활용 사례입니다. 자, 유아에 대한 이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유아에 대한 이해죠. 유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누리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 평가 사례 제시문에서 찾아서 쓰면 되시죠. 유아에 대한 이해는 일상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해서 준서기의 놀이를 확장해 준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두 개로 나눠서 쓰셔야 되겠죠. 구체적인 활용 사례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유아에 대한 사례, 하나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사례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유아에 대한 사례니까 일상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준서기의 놀이를 확장시켜 준 거죠. 기록하고 분석해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 사례인데 이거는 유치원에서 심미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실 환경을 미적으로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결과의 활용 부분,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는 평가 결과의 활용 부분을 좀 보시면은 평가 결과의 활용은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개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놀이나 일상생활 활동에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유아를 막 그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막 이런 거를 볼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아를 이해하고 배움을 지원하는데 순환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켜주고 배움을 지원하는데 순환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순환적으로. 이거 가지고 가정과 연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엄격한 측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평가시 유의사항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평가시 유의사항은 발달이나 성적 기준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 평가의 기준은 발달이나 성적 기준이 아닙니다. 발달이나 성적, 성취 기준, 발달이나 성취 기준 평가가 아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발달이나 성취 기준 평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발달이나 성취 기준 평가가 아니고 유아를 이해하고 놀이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기록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율성, 기록 방법에 있어서의 자율성, 그렇죠? 그래서 기록 방법을 그렇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틀린 내용을 이제 정정하는 거잖아요. 자, 틀린 내용을 정정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가 문제 다 읽어보셨으니까 틀린 내용은 뭐냐면 유아들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는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정도를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요거 해설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유아의 발달이나 성취 기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아의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유아의 놀이의 의미를 읽고 이런 게 바로 평가입니다. 그게 이제 과정평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성취 기준이나 발달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요 말을 쓰셔도 되고 지금 이제 틀린 내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뭐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고 자율성, 자율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명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명심하시면 요 문제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구체적인 방법 쭉 써놨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뭐 체크리스트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안 이런 거 쓰셔도 돼요.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 쓰셔도 돼요. 하지만은 다양한 거 더 많이 있어요. 계획안, 일지, 놀이 결과물, 사진, 유아작품 이런 거 활용.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놀이 결과물 사진 활용, 그 다음에 부모와 동료 교사 대화의 정보 활용, 교사의 간단한 기록 뭐 이런 것들 다 활용해도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 2개 쓰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 2개 쓰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 가지 썼으니까 이 중에서 2개 쓰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유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한다. 요 항목 아까 봤던 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나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평가는 유아의 특성, 변화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아의 특성이나 변화 정도를 이해하고 좀 어느 정도 측정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인위적인 상황 속에서 체크리스트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유아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놀이의 의미와 특성 요거를 발견하기 위한 평가이어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평가가 그래서 과거하고 좀 많이 틀려졌어요. 놀이를 이해하기 위한, 아이들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놀이 결과물 사진, 유아 작품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아의 특성이나 변화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양적인 측정이 없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과거에 쓰던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필요해요. 일상적으로 유아들이 평소에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놀이하는 거 보면서 사진 더 찍어 놓고 놀이한 거 결과물 같은 거 이런 거 또 사진 찍어 놓기도 하고 아이들이 노는 자체를 사진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나 동료 교사들하고 오늘 어떻게 놀았나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편한 기록, 유아의 그런 몸짓 그림, 놀이 뭐 이런 거 했던 거 그냥 간편하게 기록해 놓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평가 자료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가는 유아의 놀이를 우리가 놀이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기록을 보고 유아의 놀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또 이해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게 순환적 평가라는 겁니다. 과정평가. 요 2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순환적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평가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발달이나 성취 기준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유아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읽기, 관찰한 다음에 놀이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뭐
그 자유놀이 수업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차 강의할 때 자유놀이 수업 이론하고 자유놀이 수업에서 놀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또 강의를 또 따로 해야 아마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요 그 평가만도 보시면은 평가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나 성취 기준 여기에 얼만큼 도달했는가 이걸 보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왜 우리 발달 기준표 어디까지 도달했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유아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 발달상의 큰 변화, 발달상의 얘가 어떻게 변화했나 이것보다는 얘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놀이하나, 얘의 놀이 스타일은 어떤가, 놀이가 얘의 학습이고 발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점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2019 개정누리과정의 평가에서 강조하는 건 뭐 있습니까? 다양한 기록들을 가지고 놀이의 의미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놀이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아까 제시문에 나왔던 준석이 같은 경우에도 놀이의 의미를 해석했더니 얘의 놀이를 확장시켜 줄 수 있었어요. 얘의 발달 수준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으로 이끌어 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유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는 이런 것이 바로 평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선 과거하고 다르게 평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었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에서 틀린 내용이 있었어요. 2는 뭐냐 하면 평가 계획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틀린 내용은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저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모니터링, 평가 척도 이런 다양한 거 다 쓰는 걸로 나는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틀린 내용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정한 겁니다. 평가 계획에서의 고려사항은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가 계획은 지역 특성, 유치원 특성을 반영해서 그 특성에 맞게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쓰셔도 되고요. 이 중에 2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그걸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평가의 내용, 평가 주기, 평가 시기,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서 같이 구성원들이 같이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자율적,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를 쓰면 되는데, 유치원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강론 시간하고 이런 때 유치원 평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평가 말고 우리 이제 유치원 평가를 받잖아요. 유치원 평가에서도 사실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민주적 협의를 지금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유치원 내에서 평소에 누리과정 운영평가, 그다음에 유아평가를 할 때도 구성원들이 자율적 민주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 해설, 우리 해설서에 있는 것 좀 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이게 평가 가에 딱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평가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 운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평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그런 누리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게 잘 되고 있나? 유아 중심으로 놀이가 살아나게 누리과정 운영 잘하고 있나? 요걸 평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해서 평가해 나가기 위해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평가 계획은 어떻게 하라고요? 학급 상황, 요구, 기관이나 지역 학급 상황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게끔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고, 평가 내용, 주기 이런 것도 같이 민주적으로 잘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평가에 대해서,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과거의 누리과정하고 조금 많이 달라진 데다가 지금 어떠냐 하면 사실은 바로 직전에는 이제 너무 누리과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1차 시험에서 뭐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교사로서 이런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놔야 이제 그 면접이라든지 수업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할 수가 있고, 교사로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아는 것은 되게 필요한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해야 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신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수업 실현이라든가 이런 거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평가 제가 잠깐 지금 문제 풀어드렸는데 평가가 바뀐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셔가지고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라는 거를 제가 수업 조건에 넣어놨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과정한 조건에도 과정 중심의 평가 뭐 이런 거 다 넣어놨었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체크리스트 평가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제 저처럼 그런 거를 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수업에서 우리가 수업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평가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사실 놀이 의미 해석하고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정 누리 과정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이고 일단 지금 평가 하나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계정 누리 과정을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이제 문제 하나를 좀 풀어드렸고요. 자, 이제는 계정누리 과정 해설서 강의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해설서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놀이 중심 유아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해설서 요약 쭉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셨다가 우리 놀이 중심 유아 교육 과정이 뭔가 그거 간략하게 제가 딱딱 짚어드리면 아마 놀이 중심이 이제 머릿속에 조금 잡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이제 문제를 쭉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풀면서 이제 우리 해설서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도록 할게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하실게요.